아, 아니,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날 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그런 것은 처음 봤어요. 눈앞에 펼쳐진 그 크기의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혜자 씨?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스르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다만,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73세의 몸으로 제가 느낀 것은 공포도 부끄러움도 아닌 압도적인 감동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혜자입니다. 73세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노파예요. 제가 어떻게 그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크기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솔직하게 털어놓을게요. 이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아름다운 노년의 비밀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그날의 첫날 밤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그 순간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죠. 전 30년 전 43세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아침에 다녀올게라는 인사를 끝으로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였죠. 장례식 날 제 심장도 함께 묻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웃음도 울음도 분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죠. 평생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저는 수천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 산모의 눈에서 빛나는 그 눈빛. 하지만 저희 눈은 죽어 있었어요. 혜자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동료들의 물음에 늘 같은 대답을 했죠. 네,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달랐어요. 집에 가기 두려웠던 거예요. 그 공허함이, 그 적막이 저를 삼켜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항구마을 다세대 주택 옥탑방, 20평 남짓한 그곳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줌마, 혼자 사세요? 배달원의 무심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저를 정의하는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나날들. 가끔은 화장실에서 실수로 미끄러져 죽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차피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었어요. 73번째 생일. 축하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외로움이 심하게 몰려왔어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혼자인 걸까? 그 생각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 하나가 제 발에 감겼어요. 마을 공원 식물 심기 봉사활동,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 누구나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될 수 있을까? 30년 동안 아무도 아닌 존재로 살아왔는데 다시 누군가가 될 수 있을까? 전단지를 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자야, 넌 항상 꽃을 좋아했잖아?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꽃을 좋아했었죠. 결혼 초에는 베란다를 작은 정원으로 만들었었어요. 남편은 매주 금요일이면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왔고 저는 그것을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자라났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모든 화분을 버렸어요. 생명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은 번개처럼 순식간에 제 마음을 관통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대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 달력을 보니 봉사활동은 내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마치 소풍 전날의 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무슨 옷을 입지? 머리는 어떻게 할까? 누가 있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73세의 머릿속에서 10대 소녀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감각이 너무 낯설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아침이 되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래된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오래된 화장품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선명한 붉은색이 아닌 옅은 분홍색이었어요. 그래도 입술에 색이 돌아오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계자야, 너 정말 미쳤구나. 거울 속 제게 말했지만 그 미친 행동이 30년 만에 느껴보는 가장 정상적인 감정이었어요. 공원으로 향하는 길,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걸음도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30년 동안 혼자 있는데 익숙해진 사람에게 갑자기 여러 사람 속에 섞이는 것은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그냥 돌아갈까? 그 순간 온실 쪽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그는 묵묵히 창문을 고치고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 거친 손, 그리고 깊은 주름.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젊은이도 부럽지 않은 힘과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남자로 바라본 거예요. 그 감각이 너무 생소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 흙과 나무를 다루는 손은 투박했지만 어딘가 섬세했어요. 그 손이 어떤 느낌일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혜자야, 너 정말. 그때 그가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잃었어요. 조심하세요. 제 몸이 저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73세의 몸으로 제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그의 팔을 붙잡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정지했어요. 그의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지혜와 고독이 담긴 눈.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또한 생생한 생명력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바로 그것이. 감사합니다. 위험할 뻔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첼로 소리 같았어요. 우리의 손이 맞닿은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73세의 제 피부가 18 소녀처럼 반응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설마 설렘인가?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어요. 남편 이후로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던 제게 이 접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30년간의 얼음이 단번에 녹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초, 1분, 혹은 영원 모르겠어요. 다만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결국 첫날 밤의 그 놀라운 순간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강성우라고 합니다. 전직 조경사예요. 이제는 봉사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따뜻한 커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최혜자입니다. 오늘 처음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소녀처럼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이름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니까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제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손을 떼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아닙니다.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요. 이 나이에 사다리에서 떨어지면 그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을 녹이는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처음 오셨다고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함께 심을 꽃들이 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그를 따라갔어요. 온실 안은 따뜻했고 생명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맡는 흙과 식물의 향기. 그것은 제 기억 속에 묻혀있던 행복한 시간들을 불러일으켰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 작은 모종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작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화분들과 모종들이 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가 건네준 장갑을 끼고 흙을 만졌어요. 촉촉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심지 마세요. 식물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올라왔습니다. 저를 가르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 접촉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느꼈는지 잠시 손을 멈췄어요.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죄송해요. 그가 손을 뗐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제 손에 남아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식물을 심으면서도 계속 그의 손을 훔쳐보게 되었어요. 거칠고 투박했지만 생명을 다루는 그 손길은 섬세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런 손이 나를 감싼다면 어떤 느낌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혜자 씨는 식물을 좋아하세요? 갑자기 그가 물었습니다. 혜자 씨,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호칭인지 몰라요. 병원에서는 간호사님, 슈퍼에서는 할머니, 아들에게는 엄마. 하지만 그냥 혜자 씨라고 불리는 것은 저를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는요, 결혼했을 때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손길이 익숙하시더라고요. 식물은 거짓말을 못해요.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돌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얼굴 근육이 어색하게 움직였어요. 30년 전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식물을 키웠어요.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낯선 사람에게 하지 않았을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의 앞에서는 무언가가 저를 솔직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이라 긴 시간이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보통은 이런 질문에 괜찮아요 라고 얼버무리곤 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떠났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30년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위로도 동정도 아닌 이해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해 준 것이 얼마만인지. 네, 그랬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그것은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짧은 고백만으로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유대감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가끔 손이 스치기도 했고 눈빛이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봉사활동이 끝날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건가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환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여기 있어요. 내일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마치 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랜만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에는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다시 젊었고 화사한 정원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누군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분명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어제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머리도 조금 손질했고 옷도 더 밝은 색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작은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이걸 정말 줘도 될까? 너무 이른 건 아닐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도시락을 쥐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어요. 온실에서 물을 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자 씨, 정말 오셨네요. 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약속 드렸잖아요. 제 말에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처음엔 식물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제 과거, 좋아하는 음식, 취미,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성우 씨는 어떻게 식물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였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항상 작은 화분에 무언가를 키우셨거든요. 아무리 힘든 시간이 와도 어머니는 그 식물들을 돌보셨어요. 그걸 보면서 자랐죠. 식물은 묵묵히 인내하며 자라요. 아무리 작은 틈이어도 빛을 향해 나아가죠. 그 모습이 제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아름다움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가 작은 화분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식물이에요. 천천히 자라지만 아주 오래 살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꿋꿋이 버티죠. 그 말이 마치 저희 두 사람을 묘사하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자라지만 오래 살고 어떤 환경에서도 버티는 저희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함께 심어볼래요? 그가 제안했고 우리의 손이 화분 속에서 만났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계자 씨, 혹시 내일은 다른 곳에서 만나볼까요? 바닷가에 좋은 곳이 있는데. 데이트 신청이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데이트 신청을 받다니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공원을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이어졌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결혼했었지만 10년 전에 아내를 병으로 잃었다고 했어요. 자녀는 없었고 그 후로 줄곧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식물들이 저를 구했죠. 그들을 돌보면서 제 자신도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가끔은 어깨를 기대기도 했어요. 73세의 몸으로 마치 10대처럼 떨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최 씨네. 요즘 공원에서 남자 만난다며? 그 나이에 무슨...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양반, 옛날에 여자 문제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잖아. 복지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손에서 오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경찰 조사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게다가 치매 걸린 어머니랑 산대대.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 조심해야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평온했던 눈빛, 따뜻했던 손길, 조용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 최 씨네. 거기 있었어? 얼굴이 하얗네. 괜찮아? 슈퍼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이미 제 마음속에 독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외로움에 눈이 멀어보고 싶은 것만 본 걸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의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이튿날 저는 공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않았기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창문 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두려워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식물을 가꾸던 손길, 도시락을 나눠 먹던 순간, 바닷가를 걸으며 나눈 이야기들.
어떤 것도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소문이 잘못된 걸까? 집안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행복을 맛보았기에 그 부재가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 내 삶의 빛이 되어주던 누군가를 스스로 밀어낸 후회가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생활은 다시 예전처럼 무의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고 시장에 가서 혼자 먹을 음식을 사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그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버렸으니까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를 마주쳤어요. 제가 먼저 보았기에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한 달 사이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더 외롭고 더 지쳐 보였습니다. 마치 생기를 잃은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이내 안도감과 기쁨으로 빛났어요. 그 순간만큼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자. 그렇게 다가갔을 때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계자 씨, 안녕하세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의 눈에서 한 달간의 모든 감정이 익혔습니다. 그리움, 혼란, 상처, 그리고 여전한 따뜻함. 요즘 안 보여서 혹시 아프신가 걱정했어요. 매일 공원에서 기다렸는데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없는 동안 그는 매일 저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 누구도 3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라고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이 제 안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마음속 의심을 읽은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진실을 피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사실 성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고.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에 상처가 스쳤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제 이야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알고 싶었어요. 그것이 상처가 되더라도 적어도 거짓 위에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그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럴까요? 우리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 2개의 커피잔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계자 씨, 제 집을 보러 가실래요? 거기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을 읽었기 때문일까요? 방파제 끝, 그가 산다는 작은 목조 주택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 혹시 위험하진 않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은 소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창문마다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마당에는 그가 직접 가꾼 듯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그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책으로 가득한 책장,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그중 가장 큰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그와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세요? 네, 생전에 가장 건강하셨을 때 모습이에요. 마루에 앉았을 때 그는 차를 내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고 곳곳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중증 치매였어요.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잊어버리셨어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방금 한 말을 반복하시거나,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물으시고, 가끔은 저를 남편으로 착각하시기도 했어요. 밤중에 집을 나가려 하셔서 문에 자물쇠를 채워야 했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어디로 사라질까봐 5년 동안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의 고통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를 간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런 가족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동네 복지관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거기서 몇 시간이라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여직원이 어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갑자기 분노가 일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짜증을 내고 때로는 거칠게 대하기도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죠. 몇 번 항의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 어머니가 복지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 여직원이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서 혼자 두었다가 사고가 난 거였죠. 화가 나셨겠네요. 네, 많이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머리를 다치셔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도 그 직원은 어르신들은 원래 잘 넘어진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가 천천히 풀렸어요. 그 여직원과 언쟁을 벌였죠.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절대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렸지만 제가 그녀를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의 눈에서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일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경찰 조사 결과 저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복지관 CCTV에도 제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진실보다 빨리 퍼지더군요. 그의 이야기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깊은 상처. 이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복지관에 가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24시간 돌봤죠. 제 인생은 완전히 어머니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년 전 어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목적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말이 저를 찔렀어요. 30년간 저는 아들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저 역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식물을 돌보면서 다시 무언가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계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깊은 감정이 그 안에서 일렁였습니다. 계자 씨를 처음 봤을 때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당신의 눈에 있는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희망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의 진심이 저에게 닿았어요. 30년간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홀로 아침을 준비하던 저의 모습. 빈 침대를 바라보며 울던 밤들.
그도 같은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미안해요. 소문만 듣고 당신을 의심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자신을 보호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우 씨, 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아오셨네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자 씨가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작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고요하고, 더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계자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시 시작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소문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자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이제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았고 그 상처를 함께 감싸주기로 했어요. 마을 장터에서 함께 바지락국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림도 들렸고 손가락질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의미 없어졌어요. 우리 나이에 누군가의 시선이 왜 중요할까요? 이미 충분히 길고 힘든 길을 걸어온 우리였습니다. 계자 씨,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장터에서 성우 씨가 걱정스레 속삭였을 때 저는 처음으로 대담해졌어요. 보게 두세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당하게 말이죠. 그 순간 그의 눈에 비친 놀라움과 행복. 그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인생을 나누었어요. 젊은 날의 이야기, 결혼 생활의 행복과 고통,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감정들, 배우자를 잃은 슬픔. 우리는 인생의 모든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치유였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 혜자 씨 앞에서는 이상하게 계속 말하고 싶어져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무겁게 침묵하던 그가 저에게만큼은 자신의 내면을 열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느 날 그가 무릎을 다친 채 공원에 나타났어요. 제가 스스로 약국에 달려가 붕대와 연고를 사왔습니다.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상처를 치료했어요. 이제는 제가 보듬어 줄게요.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항상 주는 사람이었고 받는 법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집 작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야채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밥을 퍼담았어요. 가스레인지 불꽃 앞에서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살짝 감쌌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졌어요. 73세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혜자 씨, 네. 함께 살아볼래요? 그 순간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73세의 청혼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침묵에 그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매일 아침 혜자 씨를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의 솔직한 마음이 저를 울렸습니다. 복잡한 계산도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그저 함께 있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혼인신고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그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류가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종이 한 장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곁에 있을 누군가의 온기였습니다. 네, 함께 살아요. 제 대답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73세와 70세, 우리는 마치 18 소년소녀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주름이 행복의 흔적으로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만든 내 공간, 내 습관, 내 삶. 정말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깨달았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사랑으로 인한 변화라는 것을. 일주일 후, 우리는 작은 약속을 했어요. 구청 대신 동네 서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으로 쓴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의식이었어요. 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제 삶은 흑백 영화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온기와 함께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혜자. 그의 편지는 더 짧았지만 더 깊었어요. 계자님,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꽃입니다. 함께 피고 함께 시들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내 남은 인생의 빛입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가 저를 울렸어요. 젊은 날의 화려한 사랑의 맹세보다 이 소박한 약속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허무함과 깊이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챙겨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앨범, 남편의 유품 몇 가지. 30년 동안 모아온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추억만큼 미래도 소중했으니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동네의 시선 같은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노인들의 스캔들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중요할까요? 73세의 새로운 시작.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첫날 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창가에 나란히 앉았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긴장되세요? 그가 물었어요. 네, 조금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는 마치 첫 결혼식 날의 신랑 신부처럼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도 따뜻함이 있었어요. 침실로 들어가자 그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거대한 퀼트 이불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손수 지으신 100여 개의 작은 천 조각들이 모여 만든 거대한 이불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던 것을 나눠주었어요. 이불이 너무 크네요. 제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품에 안겼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품.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전함과 편안함이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 숨소리, 체온. 모든 것이 저를 안정시켰어요. 73세에 맞이한 첫날 밤, 제 다리는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가 보여준 크기란 바로 그의 가슴이었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따뜻한 저를 온전히 품어주는 그의 마음. 그것이 저를 떨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우리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이에도 마음은 여전히 뛰고 있으니까요.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6장. 마음이 열리면 봄은 다시 온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 낯선 침대. 하지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편안했어요. 조용히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된장국, 반찬 몇 가지를 정성스레 차렸어요. 밥을 짓는 동안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감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일어나셨어요? 그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등을 돌린 채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는 내 뒤로 다가와 살짝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마치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밤 냄새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좋은 아침은 처음이네요. 아침을 함께 먹으며 우리는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그의 텃밭을 함께 가꾸고 저녁에는 TV로 드라마를 보는 일.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함께 모래밭 산책로를 걸었어요. 바람은 따뜻했고 햇살은 부드럽게 우리의 등을 감쌌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우리의 발걸음과 조화를 이루었어요. 걸음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제보다 부드러워졌어요. 그 말에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움을 아는 소년과 소녀였어요. 그 순수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생기가 돌아왔고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점심에는 텃밭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를 즐기다가 저녁이면 하루를 나누는 시간.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혼자였다면 그저 지나쳤을 모든 순간이 함께 나누니 보석처럼 빛났어요.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노인들의 스캔들이라 수군거리던 그들도 우리의 행복한 모습에 차츰 축복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은 젊은 부부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행복할 수 있나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오래 행복한 게 아니라 늦게 행복을 찾았을 뿐이에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공원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자연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갔어요. 그의 지식과 저의 따뜻함이 만나 더 많은 생명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봉사는 더 특별해졌어요. 우리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늦은 봄 모임이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혜자 씨와 성우 씨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내일 처음으로 데이트를 합니다. 65세의 한 할머니가 수줍게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언가를 결심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성우 씨는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었어요. 꽃을 놓고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떠난 뒤 오랫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당신이 저 하늘에서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녕. 눈물을 흘리는 저를 성우 씨는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전했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 무거웠던 짐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우리가 함께한 지 1년이 되는 날, 성우 씨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우리가 처음 심었던 그 씨앗, 기억나세요? 집 뒤뜰을 가리키는 그의 손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꽃나무가 피어 있었어요. 처음 봉사활동에서 함께 심었던 그 씨앗이 자라 이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늦게 찾아와도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이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젊은 날의 사랑은 폭풍처럼 강렬하고 때로는 파괴적이지만 노년의 사랑은 따뜻한 햇살처럼 부드럽고 지속적입니다. 양쪽 다 아름답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꽃을 바라보며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봄이 다시 올 줄 몰라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봄은 늘 늦게 온 사람들 마음에도 도착합니다. 성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처음 느꼈을 때보다 더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이 제 자리였던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였어요. 우리는 비록 짧은 시간을 함께하지만 그 시간은 30년의 외로움보다 더 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74세, 그는 71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 단순한 감사가 우리의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노인들을 위한 댄스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음악이 흐르고 성우 씨가 제 허리를 감싸 앉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툴지만 행복하게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계자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는 30년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지금의 행복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과 행복은 언제든 우리 곁에 올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크기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성우 씨가 제게 보여준 크기는 바로 그의 따뜻한 마음, 깊은 이해, 그리고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깊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봄도 곧 찾아올 테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인생에는 늦은 계절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